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였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이다. 건강할 때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실행에 옮겼더니 미뤄둔 숙제를 끝낸 것 같이 홀가분하다. 10여 년 전 의대생들은 시신이 없어서 중국까지 가서 실습한다는 방송을 듣고서 마지막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어 시신과 각막 장기기증을 하였다. 평생 시집살이 했는데 죽어서까지 시집 조상 발치에 묻히는 것도 싫고 층층이 포개져 있는 봉안당도 싫다. 강원대학 의과대학 교정에는 시신 의령비가 있고 의령비의 뒷면에는 연도별로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집가 가깝고 교정이 넓어 계절마다 산책하기에 좋으니 아이들이 찾기에 무리가 없겠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은 의학적인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살아온 인생 못지않게 가족, 친구, 직장 등 자신을 둘러싼 이들과 작별하는 삶의 마무리도 중요하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94년 동안 생을 이어가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신우가 모시고 있었다. 신우는 두려운 마음에 119를 불렀고 그들은 지역 경제를 넘을 수 없다며 매월 진료받는 병원이 아닌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다. 다음날 운명하셨으니 의사는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의 원망을 들을까봐? 아니면 의사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법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입원하는 환자가 하는 모든 검사를 다 하였다. 병원비가 아까워서만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지친다. 말씀을 못하셔도 의식은 뚜렷하신데 싫다는 말씀 못하시고 아픔을 참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양쪽 팔과 손등, 심지어는 다리까지 혈관을 찾은 흔적이 퍼렇게 남아있어 마지막 가시는 길이 고통스러웠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었다. 의사는 원망하는 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바쁘게 사는 시대에 간병인이 필요한 노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친구의 어머니는 코를 통한 줄로 영양식을 넣고 계셨다. 코에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재채기가 나고 눈물이 나오는데 호수를 꽂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말씀을 못하셔도 의식은 또렷해 자꾸 줄을 빼니 내 어머니 두 손을 침대에 묶어도 좋다고 허락하였단다. 얼마나 용을 썼으면 묶여있는 가느다란 손목에 빨갛게 피가 맺혀 있었을까. 움직이는 자유마저 빼앗기고 혈관을 찾느라 여기저기 찔러댄 시퍼런 먼 자국을 보면서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이 무거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단다.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환자는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사나 연명 치료 기간이 길면 남은 가족의 생활은 피폐해지는데 어떤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원하겠나. 환자는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영혼의 자유를 원할 것이다.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음식을 달게 삼키며 꿈이 있어야 살고 싶을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의 집착과 체면 때문에 몸에 주렁주렁 줄을 달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희생하기 힘들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도
가족 중 누가 치료를 중단하라고 총대 매겠나.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이다. 83세 나이에 폐암이 찾아왔다.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으니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다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셨다. 평신 모습대로 버리고 갈 것만 남아 편하다며 깨끗하게 가셨다. 조상의 묘를 잘 돌보는 것이 효의 기본이라는 유교 사상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삿날 아이가 아플 때도 있었고 배가 남산만할 때도 있었다. 제사 음식은 손이 많이 간다. 직장인은 매달 돌아오는 제사가 짐이다. 종손으로 조상의 묘 돌보기와 제사 지내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어려운지 알기에 딸만 둘인 아들에게 짐을 덜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다. 박경리 선생님처럼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 중이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고 시신과 장기 기증을 했으니 제사도 지내지 말라 유언하면 가볍게 이승을 떠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니 가족의 짐을 덜어준 것 같아 홀가분하다. 어려운 숙제를 끝낸 학생의 마음이 이러하겠다.